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은 다시 한번 커졌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중국의 1월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1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이 무덤덤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2월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될지 또 이 변수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수요 증가, 가격 인상 모멘텀, 그에 따른 실적 전망치 상향이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업종별 전략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우리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고 전 계층으로 이 임금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발 인플레이션 혹은 소비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KB증권은 미국 내 저소득층 중심의 임금 상승세가 고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엔터와 자동차, 의류와 음식료, 이런 소비재들, 그리고 건강관리, 명품 같은 럭셔리 소비재를 꼽았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세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 주목해 보자고 하네요. 아쉽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임금 상승이 우리나라 내에서는 가파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로 좀 잘 생각해 볼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장 시장 좀 더 깊이 이해해 볼게요. 주제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리오프닝 기대감에 활짝 관련주 투자 전략은? 리오프닝주 투자 전략,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특규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데 제가 좀 유행을 잘 탑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같이 걸렸는데 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그냥 목하고 이제 가래가 좀 끓지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확진자 10만 명 넘게 발표가 됐고요.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면 너무 주변과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또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리오프닝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유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리오프닝이 올라가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에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종목이 진짜 현 시점에서 올라가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런 자리는 아닌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공포에 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격언이 있듯이 확진자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증시라는 것은 언제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해봤던 이들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화무 11홍이라는 우리 한자어를 한번 보면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이상 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빠르게 올라가는 이 종목별 장세에서 이 리오프닝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국가들의 방역 조치 완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 2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 것 같네요. 미국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대응을 엔데믹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국의 방역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좀 12월 말에 2차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면역 이게 있어야 되는데 좀 걸리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 상태가 우리 옛날에 막 독감 걸리면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밥맛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밥맛도 오히려 더 좋고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풀어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2월 7일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각 국가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9,600만 명, 일본은 25,000명, 미국은 22만 명, 그다음에 프랑스는 3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를 봤을 때 100명당 한국은 134명, 일본은 152명, 미국은 2,690명, 프랑스는 거의 2,000명대입니다. 자, 이렇듯 흐름을 보면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감소세 나타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풀어놓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 세계 신규 확진자도 그 전주 대비 19%나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좀 풀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나이트클럽 영업 제한을 이제 재개했어요. 백신 패스만 있으면 입장 제한에 없대요. 그러면 막 그냥 몸이 붙어가지고 이제 춤추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스포츠 경기라든가 영화관, 여가문화시설 또한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 쪽이고 스위스 연방정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오히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식당, 상점, 문화기관의 출입을 허용하겠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러한 데서는 마스크를 꼭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제 비슷한 해제 과정을 진행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안심콜이라든가 투기 작성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다만 이제 접종 확인 여부의 QR 체크만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10시까지 사적 모임도 최대 6명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다음 주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쪽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디즈니랜드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이미 발표가 됐다고 하고요. 재택 규모를 점차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리오프닝 주들 업종별로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가장 강했을까요? 네, 우리 한번 차트 보면서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하면 이제 우리 항공주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4개월 동안 엄청나게 빼냈어요. 빼놓고 16,300원 만들어놓고 최근 거의 한 39%, 40%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30, 40%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보고요. 과연 얘가 진짜 강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조정 이후 이렇게 올라갈 텐데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좀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쪽 보시면은 파라다이스 있죠. 파라다이스는 지금 위아래 흔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좀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얼마나 올라갔냐를 했을 때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덜하네요. 27% 올라갔어요. 그러면 27% 올라가고 이런 모양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18,350원 여기까지는 조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 쪽에서는 또 대표적인 게 뭐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놓고 이제 박스 흐름이에요. 자꾸 윗꼬리 달려. 아랫꼬리 달고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좋은데 여튼 이 어제 고점 치고 올라가줬으니까 얘도 일정 부분은 조금 더 가능은 한데 이 박스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거의 29%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 쪽에서도 제일 강한 거는 2차 환불인데 2차 환불이 어제하고 오늘 제대로 쏴주고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쫓아가면 아파요. 아프니까 이런 종목 관심 갖지 말고 얘는 70% 올라갔어요. 70%. 일정 부분 이런 애들은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데 보유자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려버리면 쉽지는 않다. 마지막 데드라인은 이날의 저점, 오늘의 저점이 얼마냐면 19,15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입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
이 리오프닝 주들이 일정 부분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거의 1주, 2주 정도 올라가줬는데, 이러한 모양새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들이 일정 부분 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연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자면, 어차피 제가 작년부터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월 달의 고점이 결국은 올 한 해의 고점이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1월 달의 고점이 3010이에요. 과연 지금의 지수대에서 진짜 3000이 아니라 2800, 2900 갈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솔직히 고민이 많죠. 잘 보시면 왜 얘가 1월 달에 이 2590, 2600을 깼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많이 올라가면 갭매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자리를 한번 메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이 1월 달에 고점 치고 올라가면서 장대 음봉의 중간가스를 치고 가주면은 일정 부분 여기를 지지해 주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지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2300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아래 바운다리가 2100에서 2400이에요. 그럼 이 안으로도 한번 갭 메우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지 2022년도는 저점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과 종목 포트폴리오 짜는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최태규 전문가님의 시황이야. 예. 하반기부터 주목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시황을 좀 더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또 경고를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최근 1월 들어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그 가격대까지 그 이상으로 좀 그 중간, 그러니까 1차, 2차 얘기해 주셨던 저점 그 중간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지금 관점에서 볼 수 있는 2100에서 2400포인트 사이의 그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시황 말씀해 주실 때 코로나의 시작점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갭을 좀 메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리오프닝주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일단 정말 예전에 2015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죽었던 그런 시세가 죽었던 종목이기도 한 색조 화장품의 강세, 일단 70% 정도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리오프닝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된 상승을 보일 거라고 보시는 건지 하반기에 리오프닝주 상승세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어나갈 겁니다. 이번에 상승은 1차 상승이고요. 이후 조정 이후 그 다음에 2차 상승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여행을 많이 나가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2차 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승 여기서 얘네들이 분명히 더 가는 거는 일정 부분 10 내지 15%는 더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와요. 모든 종목이 그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섹터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 했죠? 순환매장이에요. 그러면 이 순환매장에서 종목들이 또 바뀌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서 진짜 반도체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28일 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뉴스에 의해서 아니면 휴대폰 아니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한번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또 진짜 3월 9일 대선 끝나게 되면 진짜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정책주가 제대로 된 이 10배 이런 종목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누군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가 대통령 됐을 때 그가 미는 어떤 정책은 아마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확인하고 누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정책주를 쫓아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렇듯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리오프닝이 올라간 이 현 시점에서 얘네들은 일정 부분 보유자들만 보시고 지금은 이제 또 순환하면서 얘네 빠지면서 다른 애들 어찌 보면 이제 식음료라든가 이런 애들도 잘 보시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이트 진로 아니면 CJ 제일제당 이런 애들도 좀 잘 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애들이 또 바톤 터치해가지고 일정 부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가는데 지금 주도했던 리오프닝 얘네들은 반드시 하반기에
더 큰 시세가 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할 때 또 하나의 변수로 FOMC 얘기도 하셨는데요. FOMC 이 변수는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네. 우리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리 좀 잘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제가 봤을 때 국지전 요 정도로만 끝나버리면 3월에 있는 FOMC 회의는 그대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나올 텐데 진짜로 0.5%로 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시장이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2,300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땅바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저점. 그러나 3월에는 그냥 그런 대로 0.25% 한 번 더 볼게라고 했는데 5월, 6월 때 가가지고 딱 봤더니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럼 거기서 0.5%에다가 QT까지 같이 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일단 4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이때 저는 한번 시장이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일정 부분 현금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잔인한 4월, 5월, 6월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주는 지금 1차적인 상승이 진행됐고 추가 상승 이후에 2차적인 상승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동반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자, 이런 리오프닝주들, 여행주, 항공주, 엔터주, 화장품주, 카지노주 뿐만 아니라 필수 소비재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류라든지 음식료주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트에 파는 커피 가격도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소비재주, 내수 소비주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 확장이 일어날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리오프닝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의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은 이제 정배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례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품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이런 종목 이러한 박스 때 지금 이 박스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 열려 있고요. 여기 지금 매물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매물 잡아먹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오히려 쉽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쉽다라는 거고, 또 한 종목, 아까 커피 얘기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아주 2월달 대비해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한국 맥널티예요. 이 맥널티가 우리나라 이제 원두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벅 커피 올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모든 원자재에서 커피가 뒤늦게 막 올라가요. 뒤늦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종목 이때 바닥 나왔을 때 이거 간다. 결국은 내가 뿡뿡 치면서 갔는데 이런 종목도 제가 봤을 때 60일 이평선 지지해주면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뭔가가 특히 지금 시장은 대형주 안 가잖아요. 삼성전자 가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 이런 데 안 가요. 안 간다라는 건 결국 개별주마다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슈에 가장 핫한 게 뭘까? 원자재예요. 원자재 쪽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안 움직였던 이 커피 분명히 스벅부터 해가지고 모든 커피사들이 다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도 회사에 한번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품 가격 올리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진행이 된다는 건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주식은 뭘 먹고 살죠? 꿈과 기대감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확 실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분명히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을 잘 이쁘게 분할 매수하게 되면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커피는 재고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됩니다. 정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드시기 때문에 이 가격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보자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내수 소비재주까지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리오프닝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셔도 메타도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요. 넷플릭스도 주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초등학생들 로블록스 게임 계속하고 있지만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였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26%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들이고요. 특히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2020년 3월 이후에 저점 타진이 지금 나오면서 2020년 3월 때 가격대까지 지금 회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리오프닝주 국내에서 투자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탑픽을 꼽아 주실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리오프닝주 탑픽 말씀해 주시죠. 미국장에서 저 이런 네. 움직임도 좀 주목했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는 좀 나는 안정적인 거를 원해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땐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요 파랑 색깔이 11이평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매물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버벅될 테니까 60과 10 요 사이 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그 다음은 어때요? 매물이 없어요. 일단 88,000원, 9만원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면 호텔 신라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봄이잖아요. 봄 되면은 또 어김없이 오는 게 이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하면은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턴 스포츠가 있는데, 자, 이들 종목 봐봐요.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자리가 딱 걸리는 자리예요. 요거 똥 치고 가게 되면 더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치고 안 가면 다시 조정 나와요. 이 자리, 요런 자리고 뭐 요 올라갈 때 61평선 맞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봄 되려면 지금 2월이죠. 이제 3월 이제 좀 핫한 자리에 왔어요. 요 1차 상승이에요. 2차 상승을 위해서 두 번 더블딥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11,000원, 11,200원 요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아요. 요 차트하고 알턴 스포츠 한번 볼게요. 알턴 스포츠 보면 아이고 똑같죠. 아주 그 뭐랄까 저점도 비슷하고 올라가는 모양새 똑같아. 근데 삼천리가 조금 더 강한데 알턴 같은 경우는 좀 가볍죠. 증거급 100짜리고 이런 애들도 요 자리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다음 무주공산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목표가를 이럴 때 보는 거예요. 6,350원. 한번 이렇게 작업한 건 거기까지 한번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넉 달 걸리니까 이런 애들은 6,350원 목표가가 딱 보이네요.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탑픽으로 호텔신라,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까지 면세점주와 자전거주 꼽아주셨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있으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일까요? 4시에 제가 이제는 또 이제 유튜브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이전의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잘 안 됩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시장이 원하는 게 뭔가. 지금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원자재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고 아니면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애들이 뭔가 재료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무엇일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알려드리니까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알고 싶은 점 있으신 분들, 최태규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생각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오후 4시 1시간 동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생각이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제목의 주제로 오늘 주식시장 해법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의 변화 강조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알아보시죠. 충격 없던 1월 FMC 의사로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나. 이 주제 가지고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연결하겠습니다. 오경택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F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월 FMC 회의 결과를 우리가 봤지만 그때 FMC 회의 때 과연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나왔던 1월 FMC 회의 의사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1월 FOMC 의사록에서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제 3월의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코멘트가 있었는지 하고 물가하고 고용에 대한 연준 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언급이 됐는지를 주목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최근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수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연준 위원들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가 관련돼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우려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용 부분인데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낮은 실업률 4%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 조건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실질 임금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고용은 좋지만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은 부담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급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반적으로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여전을 하다. 그다음에 공급망 혼란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여건에 대한 악화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코멘트 부분이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완화 정책을 좀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좀 적절하게 평가를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보여줬었던 그 매파적인 성격보다는 강하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12월 FMC 의사록과 1월 FMC를 통해서 매파적 기조의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준 내에서 FMC 의사록도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의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과연 연준에서 어떻게 앞으로 긴축 정책을 이어나갈지는 또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3월 FMC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간밤에 또 연준에서 이 여는 총재,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가 비정례 회의까지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가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죠. 미국의 CPI, PPI 결과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네, 미국 1월 CPI도 7.5%를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이어서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또한 1%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예상치 0.5% 대비 2배 이상을 급등한 상황을 나타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9.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은 그 변동폭이 크게 작용하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를 봤을 때는 어떠냐 보면 0.9%가 상승을 해서 전월 대비 예상치 0.4%보다도 뭐 2배 이상 높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근원 PPI도 6.9%나 급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또 인플레의 영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추가적인 추이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과 중국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높게, 예상치보다 2배나 높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이 됐고요.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을 밑도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의 이 비용 부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로 또 이어질 가능성, 여기에 유가까지도 높은 레벨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 심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월 15일부터 이틀간 3월 FOMC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내다봤었는데 어떻게 3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될까요? 전망해 주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3월 FOMC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금리 인상폭이 기존에는 25bp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50bp까지 올려서 그 인플레를 좀 막으려고 하는 통화 정책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최근에 50bp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FOMC 회의록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덜 매파적이라는 좀 인식이 됐고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좀 잡힐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기에 50bp까지 올릴 필요가 있냐 이런 인식이 지금 시장에는 좀 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좀 얼마나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는 FOMC 회의에서 3월 FOMC 확인돼야 될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우려했었던 부분이 3월 정책금리가 3월에 금리가 50bp 인상할 것으로도 시장에 또 단기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우려 부분이 완화된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연준의 양적 긴축 규모와 시점이 지금은 아직은 3월 FOMC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인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0bp까지 인상할 걸로 매파적인 스탠스가 시장에 작용했다면 지금은 좀 기다려서 확인해야 되는 수준으로 조금 바뀐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올해에는 지금 3월, 5월, 6월 FOMC가 열리는데 좀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게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2018년 12월 이후에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인데요. 50bp 인상할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월, 5월, 6월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셨네요. 중국의 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물가 지수도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은 고점을 형성하는 거와 달리 중국의 그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좀 하회한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9.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9.5%를 예상을 했고 전월 12월 수치는 10.3%였기 때문에 이를 하회한 숫자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난해 10월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5%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제 10월에 13.5%를 기록한 이후에 11월에 12.9%, 12월에 10.3%를 기록하면서 1월에는 이제 9.1%를 나타냈죠. 그래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중국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10월은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전력난까지 가중된 상황이라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최근에는 그 10월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력 가격 또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10월 고점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국제 유가 90불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 부담이 해소된 걸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0.9% 상승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예상치는 1%였고 전월은 1.5%였기 때문에 그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숫자보다 하회한 숫자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추이를 간략히 CPI도 보면 지난해 9월에 0.7%, 10월에 1.5% 증가를 했는데 12월까지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12월에 1.5%를 기록을 했고 1월에 지금 0.9%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CPI 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 미국과는 달리 그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미국이나 주요 중앙은행들과는 이 펼치고 있는 긴축 정책과는 다르게 유동성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하지만 좀 경기 회복 쪽에 중국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월을 고점으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월을 고점으로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월을 고점으로 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 PPI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CPI에서는 중국의 소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부양책들 중국에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에 또 금통위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목요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1월에 금리 인상을 우리 한국은 먼저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2월 24일에 열리는 금통위 때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가 3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일은 그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있는 마지막 통화 정책 결정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1월 FOMC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1월 금통위 이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 6명의 금통위원 중에 3명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1월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은 좀 확실시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통위위원회에 대한 발언 내용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언급되고 있고요. JP 모건이 이제 국내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하고 3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에서는.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한국 기준금리가 1.75%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상태는 아무래도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4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새롭게 부임했던 총재인데요. 일단 연임은 불발됐습니다. 한 차례 연임한 이후에 이번 2월 말이 임기 마지막이고요. 후임으로 인선이 지금 착수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지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달 임기를 마감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업종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화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경제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그 생산이나 이런 물류 부분이 해소가 돼서 이 인플레 부분을 잡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금부터 좀 기대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좀 아직 덜 오르는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중장기 흐름에서 좀 괜찮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밸류에이션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제품 가격 상승을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료 업체에 대한 관심도 같이 두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특히 음식료를 중심으로 시장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초점은 리오프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엔데믹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해운주가 연일 강세죠. 현재도 HMM이 6%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보다 경제의 어떤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심화론 모든 순서 함께 해보셨습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아까 미국 내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두 번째 주제에서 또 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구인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근로의지를 많이 잃었다는 게 또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근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연준에서 버블을 좀 더 강하게 꺼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3월 FOMC 회의 결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변동성을 나타낸 끝에 오늘은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코스닥이 현재 장중 고점 0.7%까지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80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더 많고요. 코스닥에 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집중돼 있으면서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중소형주가 좋다고 또 의견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